자,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학생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돈이 아예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가진 이 사과 한 개, 이걸 쌀이랑 바꾸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나 바꿔야 제대로 바꾸는 걸까요? 이 아주 오래되고 또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인류는 어떻게 풀어왔을까요? 오늘은요, 우리 생활과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돈, 그 돈의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돈이 없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가진 사과랑 저 친구가 가진 쌀을 바꿔야 하잖아요. 근데 사과 하나에 쌀 몇 톨? 아니면 쌀 한 가마니? 기준이 뭐예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러면 거래 자체가 되기가 정말 어렵겠죠? 이렇게 돈 없이 물건 대물건으로 직접 바꾸는 걸 우리가 물물교환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숨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쌀이 필요해서 쌀 가진 사람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 사람도 내 사과를 딱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의 필요가 동시에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좀 멋있는 말로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이건 뭐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던 거죠. 교수님, 그럼 옛날 사람들은 그 불편한 거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짚었네. 바로 그 불편함. 그걸 해결하려는 그 몸부림 속에서 인류 최초의 돈, 바로 물품 화폐라는 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조개껍데기 돈이에요. 예쁘죠? 이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가치 있다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곡식, 아니면 귀한 소금, 옷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물건을 바꿀 때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즉, 상품 그 자체가 돈이 되어버린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교수님, 쌀 같은 걸 돈으로 쓰려면 들고 다니기 너무 무겁지 않았을까요? 이야, 정확하게 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물품 화폐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이었죠. 일단 쌀이나 소금은 어때요? 썩잖아요? 눅눅해지고.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아니 쌀을 돈이라고 쥐고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불편하죠? 거기다 흉년이라도 들면 갑자기 쌀값이 폭등하잖아요? 가치가 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쌀이랑 저 쌀이랑 품질도 다 다르니 아유 골치 아팠겠죠. 그래서 인류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말고 좀 더 나은 돈은 없을까? 썩지도 않고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또 누가 봐도 아, 저건 귀한 거다 하고 인정할 만한 거. 그 기나긴 고민의 끝에서 찾아낸 답이 바로 뭐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반짝이는 금, 은 같은 금속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주머니에 금이 듬뿍 들어간 반짝이는 새 동전이랑 오래 써서 다 달아빠진 낡은 동전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100원짜리야. 그럼 뭐부터 쓸 것 같아요? 아마 10중 팔고 가치가 낮은 이 낡은 동전부터 써서 없애버리라고 하겠죠? 그리고 진짜 좋은 새 동전은 고이 모셔두고.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즉,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시장에서 쫓아낸다는 그레시엄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도 정보가 불투명한 시장에서는 질 나쁜 상품이 그럴듯한 포장으로 진짜 좋은 상품을 몰아내는 현상,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금속 화폐까지는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죠. 근데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돈의 가치라는 게 정말 그 재료, 그러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자체에만 있는 걸까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진짜 좀 황당하고 극단적인 사례 하나를 같이 들여다볼게요. 학생들, 헉! 교수님 저게 돈이라고요? 네, 맞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돌멩이가 태평양의 얍이라는 섬에서 실제로 돈으로 쓰였던 라이 석화입니다. 크기 좀 보세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실상 옮긴다는 건 뭐 불가능에 가까웠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주민이 이 귀한 라이 석화를 배로 힘들게 옮기다가 아이고 그만 깊은 바다에 빠뜨리고 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야, 비록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바닷속 그 자리에 그 돌이 있다는 걸 우리부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건 여전히 그 사람 돈이 맞아. 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돌멩이가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얍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돈의 본질이 뭔지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그게 금으로 만들어졌냐, 돌멩이로 만들어졌냐 하는 그 물건 자체의 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이걸 돈으로 인정하고 사용하자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약속, 바로 신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교수님, 그럼 지금 저희가 쓰는 이 종이돈도 결국엔 그 사회적 합의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네요? 와, 정확해요. 바로 그거예요. 얍섬의 그 거대한 돌멩이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쓰는 지폐의 본주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다리를 딱 놓아주었네요. 훌륭합니다. 맞아요. 옛날에는요, 이 종이돈을 은행에 들고 가면 약속된 양의 금이나 은으로 바꿔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걸 금본위제라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10,000원짜리 지폐? 이거 은행에 가져가서 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줄까요? 안 바꿔주죠. 그냥 예쁜 그림이 그려진 종이일 뿐이에요. 이렇게 금 같은 실물과 바꿔주는 걸 보증하지 않고 그냥 정부가 법으로 자, 지금부터 이게 돈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가치를 보증하는 돈, 이걸 우리가 법정 앞에 영어로는 fiat money라고 불러요. fiat이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국가의 명령으로 가치가 생긴 돈인 거죠. 종이 자체는 거의 가치가 없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또 이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이 종이의 가치를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류의 돈은 저 멀리 조개 껍데기 같은 물품 화폐에서 시작해서 금속 화폐, 그리고 종이 지폐로 진화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현대에 와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화폐, 즉 숫자로만 존재하는 돈의 시대로 들어섰죠. 어때요? 뒤로 갈수록 그 진화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돈, 미래의 돈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돈 없는 거래에 꽤 익숙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지갑에 있는 이 신용카드만 봐도 알 수 있죠. 실제로 종이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 즉 신용을 가지고 거래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일종의 보이지 않는 돈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아예 국가나 정부 같은 중앙 관리자가 없어요. 그런 보증 없이 순수하게 개인들 사이의 약속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적인 신뢰만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돈, 바로 암호화폐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정말 돈의 가치는 과연 누가 보증해야 하는가라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 시대에 다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돈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이다. 둘째, 돈의 모습은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까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3번째, 돈의 진짜 가치는 그 재료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사회적 신뢰에 있다는 것.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쭉 살펴봤듯이 화폐의 역사는 결국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기나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년 뒤 돈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각국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가 우리의 신뢰를 계속 얻게 될까요? 아니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까요? 미래 화폐의 모습은 바로 이 신뢰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학생들, 감사합니다, 교수님.